안녕하세요, 원브러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편에 이어 운동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식단과 운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 혹시 식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번 영상을 꼭 참고해서 오늘 설명드릴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 살을 금방 뺄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방법은 제가 직접 몇 주 동안 실험해보고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이니까 믿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도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면 연예인들이 하는 아이유 다이어트나 덴마크 다이어트나 전효성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강력하게 말리고 싶은 게 연예인분들은 그렇게 해도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여러가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식단이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따라하면은 피부도 많이 망가지고 건강도 많이 망가지고 금방 요요가 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은 알지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사용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하고 그 위에 유산소를 해줌으로써 지방을 태우기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데만 초점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근력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바쁘신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은 헬스장에 다니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만약에 헬스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집에서 꼭 푸시업이나 맨몸 스쿼트 혹은 버피 테스트 같은 걸 해주면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균형 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무분할 혹은 이분할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무분할은 분할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전신을 하루에 다 해주는 루틴을 말합니다. 예시로 구성된 루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 참고해서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분할 운동법인데요. 일주일에 운동 부위를 두 분할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루틴은 가슴, 등, 그리고 어깨, 하체 이런 식으로 두 부위씩 대근육 위주로 나눠서 운동해주는 것을 말해요.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진행해주면 되니까 꼭 무분할, 이분할 뿐만 아니라 3분할, 4분할 그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운동을 오래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되냐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항상 근력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근력 운동을 먼저 사용해서 탄수화물을 먼저 고갈시킨 뒤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워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이제 유산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산소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꾸준히 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러닝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밖에서 5km 내외로 야외 러닝을 많이 뛰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살이 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5km를 한 번에 쉬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운동 강도도 어느 정도 나왔고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지방도 잘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방이 잘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나? 라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무조건 빡세게 30분 막 뛴다고 체지방이 잘 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방법을 고치고 나서는 체지방을 확 감량할 수 있게 됐는데 우선 체지방 감량이 목적이라면 체지방이 가장 잘 탈 수 있는 심박수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 심박수를 계산하려면 최대 심박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220 마이너스 나이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살이라고 치면 220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최대 심박수는 200이 되겠죠? 나이가 30세라고 가정하면 220 마이너스 30이니까 본인의 최대 심박수는 190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지방이 가장 잘 타는 심박수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라고 합니다. 즉 최대 심박수가 200이라면 200의 60%에서 70%인 120에서 140의 심박수가 지방이 제일 타기 좋은 심박수라는 것이고 30세의 경우 최대 심박수는 190이니까 190의 60%에서 70%인 114에서 133 구간이 지방이 제일 잘 타는 구간인 거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박수가 110에서 130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숨이 넘어갈 정도의 힘듦이 느껴지지 않는 구간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 해가지고 지방이 잘 탄다고? 라고 의구심을 좀 가졌었는데 2-3주만 해보니까 확실히 전에 러닝 했을 때보다 일주일에 똑같은 횟수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훨씬 더 잘 빠졌어요. 5km 러닝을 풀코스로 뛰게 되면 이 정도 심박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고강도 유산소는 체지방이 잘 타는데 최적화된 운동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저강도로 운동을 해야 체지방이 잘 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체지방이 제일 잘 타는 운동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우는 인클라인 걷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경사를 10으로 놓고 속도를 5 정도로 놓고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걷는데요. 이렇게 30분 정도 해주면 200 후반대의 칼로리 소모율을 보이고 있고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루하지도 않고 효과도 많이 본 운동이었어요.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 경사로 운동을 해주면 심박수가 125에서 130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즐겨하는 유산소 운동이기도 하고 달리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살이 잘 빠지고 간혹 실수로 한 번씩 폭식하게 돼도 살이 잘 안 찌게 만들어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경사, 같은 속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느껴지는 운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박수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어요. 저는 이 경사와 이 속도로 하니까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가 나왔던 것인데 모두에게는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 심박수에서 60% 혹은 70%가 궁금하신 분들은 애플워치를 차서 심박수를 측정을 하시거나 애플워치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샤오미에서 나온 미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 제품을 사셔서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보폭을 넓게 그리고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게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어떤 헬스장에서는 경사 높이 조절이 안 되는 트레드밀이 있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최대 심박수에서 60% 70%를 맞춰서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인터벌 러닝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단시간에 빠른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3분을 적당한 속도로 뛰시고 2분을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자기한테 너무 쉽다 생각하시면 3분을 적당한 속도로 뛰시고 1분을 전속으로 뛰신 다음 1분을 다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의 단점은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첫 번째 운동으로 걷는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터벌 러닝을 할 때 개인적인 꿀팁은 인터벌 러닝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겁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러닝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노래에 맞춰서 시간에 맞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시간이 더 금방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헬스장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밖에서 야외 러닝을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km를 풀로 뛰지 마시고 3분을 뛰시고 2분을 걷고 3분을 뛰시고 2분을 걷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드신다 싶으면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걷는 시간의 비율을 좀 높였다가 체력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 뛰는 비율을 조금 더 올리셔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근손실이 온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근손실이 날 정도의 내가 그 정도로 몸이 좋나 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인이시라면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오히려 혈류에도 좋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기도 좋고 근력 합성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운동을 해보면서 효과를 본 유산소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기서 혹시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30분 정도 공복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살이 더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무조건 식단이 어느 정도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식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직접 해보면서 효과를 많이 본 운동법과 식단법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무조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들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브러쉬였습니다. 감사합니다.